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대표 라인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문도그 감독님의 도대체 베스트 11은 뭐냐, 문도그 감독님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베스트 11 그거 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거를 준비해왔고 베스트 11을 오늘 제가 정확하게 써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3백을 선택을 할 거예요. 수비수 3명을 선택을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수비수 앞에 골키퍼가 있겠죠? 그럼 1, 2 먼저 붙어야 돼요, 포메이션에는. 그래서 모든 거를 말할 때는 뭐 3, 5, 2 이렇게 말하지만 1, 3, 5, 2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배워요. K 포지션에는 제가 누구를 쓸 거냐면, 현재로서는 김승규 선수를 제가 아마 3백에 골키퍼로 쓸 것 같아요. 그 앞에는 이제 바로 센터백,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명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 3명이 있어서는 저는 오른쪽에는 장현수 이 선수를 뽑을 거예요. 왜 장현수를 뽑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선 빌드업이 굉장히 좋아요. 장현수가 공을 가지고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장현수를 뽑을 거고, 장현수를 뽑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장현수는 연령대 대표 때부터 주장을 해오던 선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메달을 따서 많은 선수들이 면제를 당했던 그 경기에서도 장현수가 주장을 하면서 목표 우승을 이광종 감독님과 했었는데, 그때처럼 저는 장현수가 가장 리더다운 리더 중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장현수를 센터백, 3백의 센터백 오른쪽으로 쓸 거고, 아마 차기 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장현수가 주장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그림이 될 거다. 기성용이 주장이 끝나고 나면 장현수가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장현수가 들어가고요. 이 왼쪽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 왼쪽에 누구를 넣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저는 김영권을 어쩔 수 없이 영거이를 두게 됐어요. 3백에서는 우선은 이 오른쪽 장현수와 왼쪽에 있는 이 김영권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 메이킹을 같이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여기서 왼발잡이가 이렇게 뿌려주는 패스가 잘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발잡이다 보면은 공이 이렇게 넘어오면 계속 이쪽으로 가져가는 성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오른발잡이에서 계속 터치를 이쪽으로 하다 보면 이 왼쪽에서 뛰는 이 왼쪽 윙백이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왼쪽에 이제 누가 뛰든지 간에 이게 죽어버리면 352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김영권 선수를 왼쪽 백에, 왼쪽 3톱에 넣게 됩니다. 김영권 선수가 저는 빌드업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롱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김영권이 발밑이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수비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김영권이 잘하는 건 롱킥 능력이 굉장히 좋고, 어쨌든 간에 파이팅 능력이 있다라는. 황철순이요. 황철순은 직맨 아닌가요? 황철순은 직맨이고, 최철순이 말하는 아마 그거 같아요. 최철순이 센터백이죠. 가운데 김민재가 들어가나요? 김민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국대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를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기성용 선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3백을 구성합니다. 왜냐면 이 축구가 뭐냐, 우리나라에 이 아래에 만약에 또 다른 센터백이 들어온다고 친다고 하면 이 앞에 이제 미드필더 3명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보세요. 뭐 미드필더가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기성용이 이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 기성용이 공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 이 셋이서 풀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기성용이 이 가운데 있다 보면은 장현수가 벌려도 김영권이 벌려도 충분히 기성용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패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기성용을 저는 센터백 위치에 스위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메이션을 쓰는 이유가 뭐냐, 3백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기성용 선수와 제가 말씀드렸죠. 장현수는 우선 수비 능력이 좋고 리더예요. 장현수는 리더이면서 수비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3백, 이 라인 관리를 장현수가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또 장현수가 리더로서 야 우리 라인 어떻게 맞추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게 장현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가운데서 기성용이 조율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영권 같은 경우에는 빠따 힘이 좋고 김영권 같은 경우에는 공이 왔을 때 그냥 멀리 찬다든지 뒷공간에 갖다 후려놓고 때려놓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드리진 않았지만 이 라인업은 바로 롱볼을 때리고 압박을 하는 축구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이라면 누굴 넣으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전방을 압박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성용과 김영권을 이용해서 롱킥을 때리고 우리는 전방 압박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갈까요? 구자철이 들어가야 된다. 최철순, 신영민, 한국영, 몇 명이 권경원. 권경원은 아직 제가 봤을 때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능력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경원은 아직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영 선수요. 네, 이렇게 되면 저는 바로 3-5-2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3-4-3을 선택을 할 거고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합니다.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는데 정말 파이터죠. 파이터 2명을 저는 선택합니다. 백승호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드립이에요. 동현아, 백승호는 절대 우리나라 A대표팀에 들어올 수 없어 현재.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저는 한국영 선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저는 한국영 선수를 선택을 하고 그 아래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최철순 선수가 들어가죠.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어떤 팀이랑 비슷하냐라고 보시면 약간의 토트넘 느낌이 날 수 있어요. 토트넘에서 현재 이 기성용 롤을 맡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에릭 다이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릭 다이어가 가운데서 센터백으로 들어서 수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릭 다이어가 기성용처럼 전진 패스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에릭 다이어도 횡 패스를 많이 하고 사이드 패스를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에릭 다이어처럼 3백에서 만약에 기성용이 활동을 해주고요. 장현수가 바로 이제 알더베리트처럼 약간 라인 관리해주고 리더로서 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김영권은 약간 베르통건 같은 왼발잡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을 갖고 요 미드필드 2명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영과 최철순을 선택을 한다는 건 플레이를 이어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한국영과 최철순을 플레이하겠다는 건 이 선수도 그리고 공을 받으러 오라는 움직임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철순과 한국영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줘서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케미스트리는 바로 전진입니다. 전진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성용과 김영권을 위해서 킥을 때리고 앞에서 경합을 해줘서 그 볼을 바로 경합해서 먹는 축구, 전방 압박 축구를 구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서 최철순과 한국영을 넣은 거는 한국영과 최철순은 바로 압박하는 게 한국 선수들과 매우 달라요. 한국영과 최철순은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압박을 자세히 보시면 멈추지 않고요. 그냥 갖다 박아버려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모든 이런 리그를 보면 갖다 박으면서 압박을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를 자세히 보시면 정말 내가 이 선수를 죽이러 들어간다, 내가 이 선수를 담그러 들어간다가 아니면 압박을 가다가 바로 앞에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선수가 있다고 치면 요 정도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기 선수가 서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 건 세상 어느 나라 선수보다 빨라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마르가 바로 그 아랍의 왕자 오마르가 엄청나게 개인 기술이 좋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철순이 오마르를 완벽하게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재간이 좋고 맨시티에서도 원하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원하고 막 많은 팀들이 원하는 그 오마르를 최철순이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바로 최철순 선수의 압박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한국영 선수가 그거를 이때까지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중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영 선수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할 때 볼을 이쁘게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영 선수가 기본기라 기본적인 패스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왼쪽 윙백엔 누가 들어갈까요?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에는 어떤 선수가 들어가게 될까요? 왼쪽 홍철, 왼쪽 박주호, 김진수, 김민우,
홍철, 진수. 그럼 오른쪽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오른쪽 백에 누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선, 흥, 민. 마이선이 오른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선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손흥민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왜 손흥민을 제가 굳이 오른쪽을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후보가 저는 제가 진짜로 감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바로 여기에 정운 혹은 김민우 이 둘 중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은 혹은 김민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손흥민이요? 왜 손흥민이냐? 바로 손흥민은 오른쪽 윙백에 들어가서 수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 나올 공격형 미드필더와 스트라이크 2명, 요 2명을 보시면 왜 제가 이 전술을 들고 나왔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정훈 아니면 김민우 선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하는 선수는 사실상 정훈이에요. 정훈. 이 정훈 선수를 왼쪽에 넣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훈 선수도 그 압박 들어가는 게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이제 1부 리그에서 뛰고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압박 들어가는 게 남달라요. 완전히 남다릅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에이스죠. 현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 선수. 우리나라의 플레이메이커 이재성 선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이재성을 넣을까요? 이재성을 넣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여기서 이재성을 제가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선택을 해서 넣었을까요? 모드리치, 재성, 이니에스타 또 뭐가 있을까요? 영리하다. 이건 이견이 없을 듯. 영리해서 연계 플레이, 패스 무브먼트, 탈압박이 좋으니까 패스 능력, 침투하는 움직임. 또 뭐가 있을까요? 이재성을 여기에 넣는 거는 바로 이재성이 압박을 잘해요. 센스 좋고 탈압박 잘하고 드리블 잘하고 창의적이다. 아니요, 우리 팀이 어떤 축구를 한다 그랬죠? 이 팀은 롱볼을 때려놓고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에요. 그러면 전방 압박을 하는 팀 입장인데 여기에서 과연 똑똑하고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만 넣는다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압박을 제대로 못 해줘 버리면 한국영과 최철순을 쓰는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 이재성을 쓰게 되면 이재성은 전방 압박이 뭔지 정확히 아는 선수고, 이재성은 전방 압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서 그 공을 빼낼 줄 아는 선수예요. 이재성이 압박을 할 때마다 그 공을 정말 뺏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성이 바로 그게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재성을 뛰게 합니다. 네, 뛰어난 커트 능력 엄청나요. 이재성은 커팅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대에서 거의 최강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 손흥민을 어떻게 뛰냐? 손흥민은 무조건 전진 혹은 뒷공간 침투입니다. 손흥민은 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손흥민은 절대로 내려와서 수비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게 왜 이렇게 되냐면 바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장현주 선수가 충분히 오른쪽 백을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줬다고 가정하에 만약에 카운터택을 먹는다 하면 한국영이 살짝 내려와줘서 장현수와 이쪽에서 더블 팀워크로 이쪽을 수비해주고요. 최철순이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이재성이 내려와주고 기성용, 김영건하고 정훈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줘 버리면은 순식간에 라인이 구축되기 때문에 카운터를 당하더라도 충분히 수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흥민은 수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훈 선수, 반대로 정훈 선수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해주면서 정훈 선수는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손흥민은 가짜 윙백이에요. 그러니까 정훈 선수는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장현수가 오른쪽으로 나가면 기성용이 나가고 뭐 한국영과 최철순이 땡겨줬다는 과정하에 김영건이 이 자리를 가면 정훈은 김영건 자리까지 내려와 주면서 자연스럽게 폭백을 맞추고 손흥민은 여기서 계속 위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즉 가짜 풀백인 거죠.
그래서 왼쪽은 수비적인 역할과 공격적인 역할을 다 해주면서 미끼 역할이 되는 거고, 바로 오른쪽 손흥민은 전진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이게 언제였냐면 이탈리아가 월드컵 때 굉장히 잘했었던 게 다르미안이 오른쪽 윙백에서 바로 이거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렇게 라인업을 짜고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스트라이커 2명에 어떤 선수들이 들어갈까요? 가족 여러분, 스트라이커 2명에 어떤 선수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구자철, 황희찬, 또 황희찬, 김신욱, 황희찬, 김신욱, 황희찬, 다 김신욱 선수를 말하는데 롱볼 축구를 한다고 해서 꼭 김신욱 선수를 써야 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롱볼 축구를 한다고 해서 과연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이쪽이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쪽에 누굴 넣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포메이션을 짤 때 이 활동량이라는 걸 저희가 보면서 짜야 되는데, 그렇게 친다고 하면 과연 여기 이쪽에 넣을 스트라이커와 이쪽에 넣을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손흥민 쪽에 어떤 스트라이커를 넣어야 할까요? 손흥민 쪽에 황희찬을 넣어야 된다. 왜 손흥민 쪽에 황희찬이 들어가야 되죠? 이동국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기강을 위해 들어간 선수지 뛸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박과 수비가 남.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저는 황희찬 선수를 여기 세웁니다. 이 황희찬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황희찬은 가만히 서 있는 선수가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렇게 가져가서 보여드리면, 일단은 여기 포백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김승규 선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있으면 포백 라인이 이렇게 상대방이 서 있을 거란 말이죠. 보세요. 포백 라인이 이렇게 상대방이 서 있는데, 황희찬 선수는 주로 뒷공간을 많이 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영권 선수나 기성용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김영권이 벌려주고 정원이 벌려줬어. 그렇다면 김영권에게 패스가 들어가겠죠. 그럼 제가 말했던 축구가 바로 롱볼을 때린다는 축구예요. 롱볼. 그러면 여기서 과연 롱볼을 어디다 때리냐? 김신욱 위의 머리, 이 스트라이커 머리에 보고 때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쯤에 페널티 에러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 골대가 이렇게 있겠죠. 바로 하프라인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하프라인이 이렇게 하프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서 김영권이 공을 잡았을 때 포백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고, 킥은 바로 이 공간에 때려넣게 됩니다. 킥은 이 공간에 때려넣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스트라이커가 붙어주고 포백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 내려가게 됐을 때 김신욱 선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땡기는데, 이동국 선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땡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황희찬 선수가 이런 식으로 뒷공간 침투를 해준다든지 같이 압박을 가주는 데 있어서 황소처럼 날려가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이쪽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공격은 바로 왼쪽인 거죠. 왼쪽으로 뒷공간에 공을 때려놓고 손흥민 이렇게 나가주면서 정훈도 이렇게 올라가주고 이재성 같이 올라가주면서 손흥민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땡겨졌을 때 이 공간을 손흥민이 먹으면서 바로 손흥민이 잘하는 스피드를 살리면서 꺾어 들어가면서 왼발로 슈팅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죠. 황희찬은 본인이 헤딩을 따고 본인이 가슴 컨트롤해서 하는 것보다 누군가 맞고 떨어지는 걸 달려 들어가면서 그대로 갖다 박으면서 따내는 바로 그런 플레이가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황희찬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한 명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가족 여러분? 이 한 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 스트라이커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구자철, 석현준, 이근호, 남태희, 파이터. 이근호가 몸싸움이 좋아서 이근호 아닐까요? 지동원은 절대 쓰지 않아요. 네, 저는 절대로 쓰지 않아요, 지동원. 댓글이 엄청나네요, 지금.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 누가 될지 여러분 30초 후에 공개됩니다.
축구장이랑 헬스장이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희랑 함께 훈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시죠. 한번더 하나 둘 흡! 하나 둘 흡! 하나 둘 하죠 여러분. 네, 저희 이제 센터에 학동역 근처에 있으니까요, 신청하고 오셔서 SPT와 함께 훈련하시죠. 저희 라이프 프로젝트. 댓글 터졌어. 야스, 야스.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여러분. 방송을 보는데, 그죠? 예? 방송을 보는데 이런 밀당 정도는 있어야지. 예? 밀당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저는 바로 권창훈. 권창훈이 들어갑니다. 이 라인업에 보시면 충분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충분히 이 팀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라인업이에요. 엄청나게 역동적인 팀이고요. 이 팀은 누구랑 붙어도 일단 첫 번째, 체력에서 지지 않는 팀이에요. 두 번째, 열정에서 지지 않는 팀이에요. 세 번째, 투혼, 압박, 파이팅에서 절대 지지 않는 팀이에요. 피파를 하더라도 여러분, 피파를 하더라도 피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케미스트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케미스트리가 뭐냐? 바로 케미스트리는 이 선수들 간의 조합을 말하죠. 권창훈이 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문도그의 공격적인 전술 시작합니다. 왜 권창훈을 여기다 넣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 3-5-2로 볼 수 있어요. 그죠? 3-5-2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김승규가 볼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장현수와 김영권이 벌려주고 기성용이 올라가주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현재 주로 스트라이커들이 압박을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한국영이랑 최철순에게 붙을 거고요. 정훈과 손흥민에게 붙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 이쯤에 이지성 앞에 있을 거고 센터백 두 명이 이렇게 있으면서 풀백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현재 이상적인 포메이션이에요. 이상적인 포메이션. 상대방이 우리가 공을 가질 때 이렇게 된다고 치면 만약에 여기서 기성용에게 붙고 뭐 김영권에게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김승구가 장현수를 줬다. 그러면 여기서 장현수는 뻥 차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장현수는 여기서 충분히 풀어나올 수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드업을 할 때 장현수에게 볼을 줬어. 그럼 이 선수가 이쪽으로 갈 거고 손흥민이 벌려주면 압박을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국영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센터백들이 이렇게 따라가주게 돼 있어요. 따라가주게. 권창훈과 이지성, 뭐 황희찬 이렇게 내려온다고 치면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으면 여기서 최철순이 이렇게 됐다고 치면 또 가겠죠, 압박을. 그럼 여기서 이 선수들이 이렇게 당겨주는데 바로 제가 원하는 플레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성용이 한 명도 여기쯤에 있겠죠.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되겠네요. 4-3-3이니까. 그럼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당겨줘 버리면은 여기서 장현수는 뻥차지 않고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장현수가 여기서 뒤로 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김승규에게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장현수는 충분히 뒤로 오면서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고 여기서 장현수에게 연결이 됐을 때 제가 바로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기성용이 살짝 올라가지고 최철순과 권창훈은 올라서 주는 거죠. 그럼 이 선수는 얘를 압박을 갈지 김승규한테 압박을 갈지를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김영권이 벌려주고 김정훈이 벌려줘 버리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전진을 하기가 애매한 게 바로 최철순과 한국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진을 했어. 그러면 김승규는 옵션 하나예요. 그냥 갖다 때려놓으면 돼. 그럼 벌써부터 보세요. 손흥민 들어올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6대 4명이에요. 롱볼을 때리더라도. 물론 여기 키 큰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공중볼을 딸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많이 적겠죠. 근데 충분히 붙어볼 만한 거죠. 반대로 공을 김승규에게 다시 돌려주고 한국영과 최철순이 제자리 조금 돌아오고 정훈이 다시 제자리 돌아갔다고 했을 때 보세요. 여기서 또다시 매력적일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공이 돌아왔을 때
김영건과 정훈이 벌려주면 보세요.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김영건이 정훈에게 연결을 해줄 수 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여기서 김영건이 정훈에게 패스를 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선수가 압박을 정말 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홍정호를 쓰거나 오른발 자비를 써버리면 이 킥이 나갈 수가 없어. 오른발 자비를 쓰면 이 킥이 절대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왼발 자비만큼 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영건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 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권창훈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뭐냐. 센터백 두 명이 이렇게 마킹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마킹이 되고 있고 이재성을 막고 있다고 치면 여기서 김영건이 때려 넣으려고 할 때 권창훈은 내려오는 거예요. 권창훈이 바로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공미 역할을 해주면서 이재성과 권창훈이 두 명의 공미가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죠. 그럼 정훈은 공을 받으러 가는 움직임을 해주면서 이 선수를 따라오게 만들어 놓고 절대로 둘이 사인을 비해서 받지 않는 걸로 전술을 해놓고 정훈은 돌아 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권창훈이 나오니까 센터백 한 명이 딸려 나오게 돼 있고 정훈이 여기서 푸시업 하면서 올라가니까 이 풀백은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죠?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면 이 선수가 만약에 올렸을 경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공간에 띄워놓게 될 거고 이 공간은 바로 황희찬이 파고들고 센터백이 땡기고 땡겨졌어. 그럼 정훈이 이쯤에 와있죠? 황희찬이 여기서 돌파를 하기보다는 황희찬은 공을 내줄 거예요. 바로 왼발잡이 빠따임이 좋은 왼발잡이 정훈이 들어가주면서 공이 나온 거를 그대로 후려 올려주면 손흥민은 수비를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저는 이런 구상을 하고 이 팀을 띠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여기서 손흥민이 있고 황희찬에게 볼이 들어갔을 때 경합을 잘해서 이쪽 선수가 공을 땄다 하면 죽어나는 거야. 황희찬 들어가지, 정훈 빠따임 좋지, 권창훈 죽여주지, 이재성 압박 겁나 잘하지, 손흥민 달리기 빠르지, 올라와서 한국형 빠따임 좋지, 체력 좋지, 힘 좋지, 파워 좋지, 최철순 말도 할 거 없지. 올려 오케이 올려. 대신 이 둘은 여기서 한 명이 타이트하게 붙고 기성용과 장현수는 약간 떨어지면서 얘네가 차라리 공을 받더라도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케미스트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바로 팀 칼라를 가지고 확실하게 공격이라든지 수비라든지 이 칼라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철순과 한국영을 넣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깡태와 우리나라의 에레라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에레라와 비슷한 선수가 한국영이고요. 가장 깡태랑 비슷한 선수가 최철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색깔이에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100% 똑같이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거를 기본 틀로 가져가는 거고 상대편이 과연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냐에 따라서 이 전술을 80% 90%를 플러스 알파해서 그 상대방의 전술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겠죠. 이 전술을 했다고 해서 이 전술을 100%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나, 상대방이 무슨 백이냐, 상대방이 무슨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냐, 이런 거 같은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로 뛰라는 건 말 못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다 빼볼게요. 우리나라 선수들만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린다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기성용은 약간의 프리롤이에요. 일루 갈 수도 있고 일루 갈 수도 있고 일루 갈 수도 있고 뭐 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게 기성용이죠. 뭐 일루 갈 수도 있고 일루 갈 수도 있는 게 기성용이고요. 장현수는 여기서 이쪽과 이쪽만 책임집니다. 그리고 김영건은 당연히 이쪽과 이쪽을 책임지고 정훈은 바로 수비적인 부분이 먼저예요. 정훈은 수비적인 부분이 먼저고 공격적인 거는 단 일자로 뛰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정훈은 절대로 안으로 들어가서 안 돼요. 정훈은 바깥쪽으로만 뛰는 윙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최철순과 한국영은 그냥 전진형이죠. 이재성은 프리롤이에요. 프리롤인데 압박을 열심히 하는 프리롤인 거죠. 리버풀의 랄라나를 아실 거예요. 리버풀에서 랄라나가 리버풀로 이적을 하고 사우스햄튼에서 엄청나게 잘했죠. 사우스햄튼에서 랄라나이다가 리버풀에 가서 처음에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잘하지 못했어요. 허나
하나 클롭이 왔습니다. 클롭이 오고 나서 클롭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바로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에 너무 빠르진 않지만 똑똑한 랄라나, 압박을 잘하는 랄라나, 공을 뺏고 나서 충분히 창의력이 있는 랄라나, 압박을 들어갈 때 빡세게 들어가면서 그 공을 많이 따주는 랄라나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재성과 비슷한 선수. 그래서 이재성을 여기다 넣고요. 황희찬과 권창원은 말 그대로 뒷공간 침투 능력, 빠른 선수들, 어린 선수들, 뭔가 하고 싶은 선수들, 열정에 찬 선수들, 이 선수들이고, 손흥민은 어차피 수비를 못하니까 내려가는 건 금지. 넌 내려와서 체력 빼지 마라. 대신 너는 이것만 죽어라 해라 임마. 이겁니다. 바로 요 전술이 제 베스트 11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트레인 라이프 프로스 수고하셨습니다.